2006년 한국 플레이보이 모델 선발대회에서 1위를 수상하며 연예계에 화려하게 데뷔한 모델 이판희. 20살에 이름 석자를 세상에 알리게 되면서 전혀 뜻밖의 인연을 찾게 됩니다. 6살 때 자신을 떠나 15년 동안 연락이 끊긴 엄마를 만난 겁니다. 내 인생에는 없는 사람이었고 저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라고 혼자 판단하고 그냥 다 잊어버리고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당황스럽고 뭐지? 이런 것들이 좀 많았죠. 생기가 막막해 혼자 키우던 딸을 남편에게 보냈고 잘 사는 줄로만 알았던 엄마. 그런데 다시 만난 딸의 모습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아니 연예인이 됐으면 진짜 잘 살 줄 알았어. 왜냐면 그렇게 살아야 돼. 걔는 내가 꿈에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딱 처음으로 한 얘기가 너 참 연예인이라서 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너 되게 가난하게 사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에 엄마에 대한 이 환상이 싹 깨지고서는 나 이 여자 안 봐야겠구나. 다시 만나 오히려 서로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긴 두 사람. 왜 이렇게 흔들려? 이게 힘들어? 삶이 더 힘들었어? 이 길보다 더 외길을 걸어왔어? 한 번 벌어진 엄마와 딸 사이가 쉽게 좁혀지질 않습니다. 26, 7대 애 데리고 영원히 평생 같이 살 수는 없잖아. 나는 그 이후에 누구도 케어를 안 해줬어. 내가 혼자 살아왔다니까. 네가 무슨 짓을 했어? 내가 너 안 버려! 지금부터라도 내가 할 수 있단 말이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엄마와 버려졌다는 원망을 품은 딸. 가끔 생각하면 어릴 때 내가 자식한테 못해준 게 떠오를 때마다 미칠 듯이 괴로워요. 절대로 자식을 버리는 엄마는 없습니다. 자식을 케어하지 못하는 부모는 그거는 문제가 아닌가. 결국 엄마 근데 다 핑계야. 결국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야. 그래. 나도 내 인생 살아야 됐어. 어른이 돌봐주지 못하면 애들은 밖으로 도는 거고 밖으로 돌면 망가지는 거고. 마음이 다친 딸과 다가서지 못하는 엄마. 어긋난 모녀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필리핀 세부에서 고속페리로 2시간여 떨어진 보홀섬이 오늘의 목적지입니다. 엄마와 딸이 함께하는 첫 해외여행. 딸이 자리를 잡자 엄마 표정에 서운한 기색이 보입니다. 멀찍이 떨어져 앉은 딸 때문인데요. 옛날 어릴 때처럼 나한테 이렇게 어리광도 부리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냥 둘이 이렇게 오랜 시간 있는 것 자체가 처음이에요. 모녀라는 말 자체도 생소하고. 근데 진짜 모녀같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지금 안 되니까 약간 둘 다 어색한 것 같아요. 속 깊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는 모녀가 서로를 알기 위해 떠난 여행. 이곳 보홀섬은 이판희가 가장 힘들었을 때 찾아와 마음의 위로를 받은 힐링의 공간으로 엄마와 그 추억을 함께 나누고 싶어 찾았습니다. 진짜 좋다. 바람이, 이 풀냄새가 너무 좋아. 엄마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자꾸 말을 아끼게 되는 딸. 시시하다 이거지. 대답하기 싫겠죠. 발렌타인데이에 차관에 만들었다는 214개의 긴 계단을 모녀는 말 한마디 없이 조용히 오릅니다. 1300여 개에 이르는 언덕이 장관을 이룬 초콜릿 힐. 200만 년 전 바닷속 땅이 융기에 만들어졌는데 갈색으로 물들면 초콜릿처럼 보인다네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함께하지 못하는 두 사람. 사실 판이가 이곳 초콜릿 힐을 찾은 이유는 엄마와 함께하고 싶은 게 있었기 때문인데요. 여기 소원의 종이 있었거든? 그럼 여기 와갖고 종 치고 이게 사람들이 와갖고 소원 빌고 여기 지금 부셔져 있잖아, 이게. 엄마와 관계가 잘 풀리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싶었고 엄마도 같은 마음이길 바랬습니다. 그 소원 빌 거 없어. 엄마한테 잘하면 돼. 다 잘 돼. 잘해보려고 하면
오히려 더 어긋나고 마는 두 사람. 그리고 제가 와본다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주려는데 둘이 대화가 안 되는 게 말을 하면 무조건 엄마가 신이니까 다 이제 그냥 끝. 그리고 이것도 처음 와봤으면 다 와본 것처럼. 모르겠어요, 저도. 솔직하게. 아직까지도 성격을 잘 모르겠어. 대화가 계속 겉도는 모녀. 어색한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엄마가 조심스럽게 옛 추억을 꺼내듭니다. 어릴 때 생각난다. 어릴 때 엄마랑 똑같이 파마 시켜가지고 같이 돌아다니고. 나는 이뻐는 나랑 똑같이 해서 지 좋아했잖아, 어릴 때는. 예쁜 모양 내버 두고 봤잖아. 혼자서 키우다 왜 보냈겠어? 어? 그 보낼 때 그 심정 네 생각이나 해봤어? 난 모를까? 니는 네 자식 안 떨어져 봐서 니 몰라. 그 얘기 나 가슴 아파. 엄마란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떠났다라는 얘기만 듣고 20년을 듣고 살았어. 친구보다도 못해. 서로 아는 게 있어야지. 다 아는 척하지만 엄마는 날 되게 몰라. 네가 엄마를 모르지. 나는 네 다 안다. 사실은. 아 진짜 답답해. 맺힌 걸 풀자고 시작한 말이 화살이 되어 돌아옵니다. 떨어져 지낸 15년. 둘에겐 다른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TV 프로그램의 녹화 현장. 섹시스타예요. 이판희 씨 모시겠습니다. 방송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판희. 그녀의 굴곡진 삶은 늘 화제가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송인 이판입니다. 오랜만에 뵐게요. 반갑습니다. 아니, 이게 이판희가 어떻게 본명일 수 있죠? 네, 본명이에요. 이게 비파파의 기름 리자라고 뭐 인생이 매끄럽고 부드럽게 잘 흘러가라라고 지어주셨는데 인생이 많이 미끄러졌어요. 제가. 정말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뭐 불판 닦는 거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런 거 정말 기본적으로 다 하고 새벽 3시에 나가서 신문 배달 학비가 없어서 이제 학교에서도 또 쫓겨나게 되고 중학교 때요? 네, 고등학교 때요. 네. 경험이 있는데 파란만장한 삶의 연속. 이판희는 살던 집에서까지 쫓겨나고 맙니다. 집에 어느 날 교복 입고 집을 갔는데 짐을 다 내놓고 문을 잠가 놓은 거예요, 집주인이. 그래서 그 길로 제가 갈 데가 없더라고요. 고시텔 같은데. 그런 데서 또 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안 해본 아르바이트 하나 없이 일을 하고 살다 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죠. 6살 때 아빠에게 보내진 후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새엄마마저 떠나고 가족이 완전히 해체된 16살 때부터는 스스로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희망 없이 살아가던 이판희에게 인생 역전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돈 되는 게 뭐가 있을까 막 계속 알아보다가 당신도 플레이보이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상금 1,000만 원 땅땅 돼 있는 그거를 제가 인터넷에 보고서는 데뷔를 하게 된 거예요. 당당히 1위에 당선되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무대 위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대중의 사랑을 받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연예계 현실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17살 때부터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빨리 결혼해서 애기 낳고 그냥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엄청 했어요. 내가 이 연예인이라는 이런 꿈 같은 거에 내가 생각도 못했던 거 우연하게 됐다고 내가 여기에 망각하고 살지 말자라는 결정을 탁 내리고 기획사에 당당하게 얘기했죠. 연예인으로 가장 주목받던 시기에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려 21살에 아이를 낳고 1년 반 만에 이혼을 하고 맙니다. 하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이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엄마와는 다른 선택을 한 겁니다. 아들 형빈이를 혼자 키우다 3년 전 새로운 가정을 꾸린 이판희. 아이 분유값을 걱정해야 할 만큼 힘들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진짜 이 먹는 거에 대한 서러움은 제가 너무 많이 느껴봐가지고 먹는 거 하나는 어디 가서 진짜 배 터지게 먹고 자야 된다 이런 게 좀 있어서 손이 커요 제가. 성장기 아이들에게 뭘 해먹이느냐가 최대 고민이라는 그녀. 열심히 사는 것도 다 아이들 때문입니다. 이브야 합니다. 이브 이리 와 이제 밥 먹자. 잘했어.
올해 4살인 이분은 재혼해서 얻은 딸인데요. 유독 딸에게는 시녀를 자처할 만큼 지극정성입니다. 아이고. 어이구 잘 먹는다. 이거 꼭꼭 씹어요, 꼭꼭. 또 엄마가 되니까 뭐라도 하나 더 먹이고 싶고 좋은 거 먹이고 싶고 이거 먹으면 좀 더 클려나 건강하려나 이런 생각만 하면서 먹이는 것 같아요. 친부자지간 이상으로 사이가 좋은 아빠와 아들. 형빈이에게 좋은 아빠가 돼준 남편에겐 늘 고마운 마음입니다. 아들에게 상처가 될까봐 재혼을 많이 망설였습니다. 2012년 시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시 뮤지컬 배우였던 서성민과 결혼을 하게 된 데는 아들 형빈이의 역할이 컸습니다. 우리 아들이 새아빠와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그 전에 새엄마와 결합을 잘 하지 못했던 그것 때문에 확신이 없어서 재혼할 생각이 없었어요. 성민 씨한테 나는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빠가 된다면 삼촌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소중한 가족다움으로 이판이가 귀하게 여기는 보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일생일대의 기회를 마련해준 바로 그것. 제가 데뷔 때 제 트로피거든요. 이게 플레이보이 모델 제가 1등 했을 때 그 당시에 그 트로피를 제가 받은 거고요. 전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였는데 내가 이걸 통해서 보잘것 있는 존재가 됐다는 생각에 너무 좋은 거죠. 모델대회 수상을 계기로 연예계에 진출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자신의 이름을 알리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 얻은 유명세가 또 한 번 이판이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6살 때 헤어져 얼굴도 모르는 엄마에게서 연락이 온 겁니다. 15년 만에 재회. 그런데 첫 만남은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너 참 연예인이라서 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너 되게 가난하게 사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에 엄마에 대한 이 환상이 싹 깨지고서는 그때 이미 이제 완전 응어리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아, 안 봐야겠다 하고서 안 봤어요. 여섯 살 때 판이를 남편에게 보낸 후 연락이 끊겨 딸을 찾을 수 없었던 엄마. 미국에서 잘 산다는 소문만 철석같이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방송을 통해 딸의 존재를 알게 된 거죠. 우리 남동생이 그러더라고요. 누나야, TV에서 보니까 이름이 똑같고 이 영광을 누구에게 전하고 싶으냐 이렇게 뭐 모델이 돼갖고 물으니까 아빠에게 전한다고 얘기하고 엄마 얘기는 안 하더라. 아, 이런 말을. 그래서 제가 그 말 딱 듣는 순간 우리 판이라는 걸 제가 바로 알았어요.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는 딸이었습니다. 17의 친정엄마가 돌아가셔서 학업을 중단하고 공장에 다녀야 했던 엄마. 거기서 19의 판이 아빠를 만나 딸을 낳은 겁니다. 얘가 판이에요. 얘가 판이고 이건 저예요. 유일한 딸 사진을 보며 그리움을 달래온 엄마. 이제 판이 아빠가 가끔씩 와서 필요한 돈을 좀 줬었어요. 생활비를 좀 줬었어요. 다른 여자가 생기면서 자연히 집에 들어오지 않게 됐습니다. 판이가 3살 되던 무렵부터 남편의 발길이 끊겼고 어린 딸을 데리고 일을 다니며 생계를 꾸렸던 엄마. 그러다 유치원 교사로 취직하면서 딸을 맡길 곳이 없게 되자 판이의 장래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된 겁니다. 친정엄마도 없는 집에서 아버지 술 드시는 아버지 밑에서 이제 사는 것보다 당연히 자기 친아버지가 있고 또 새엄마가 있고 또 좋은 가정에 또 할머니도 계시고 하니까 그래도 저하고 사는 것보다는 훨씬 좋을 것이라는 그런 판단 때문에 절대로 자식을 버리는 엄마는 없습니다. 자식을 케어하지 못하는 부모는 그거는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거의 범죄 수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어린 시절부터 혼자서 이 견뎌온 이 역경이 나를 이렇게 딱 그 사람만 보면은 막는 거예요.